안녕하세요. 책먹선이에요. 오늘은 행복을 찾아 나선 스위티파이 책 읽어드릴게요. 써니군은 꿈나라로 여행 중입니다. 어머, 너무너무 귀엽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소녀가 소리를 꽤 질렀어요. 햄스터가 전에도 여러 번 들어본 말이었지요. 원래 애완동물 가게에는 다른 햄스터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둘씩 이곳을 떠나갔어요. 햄스터가 혼자 남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집어 올릴 때마다 몸부림을 치고 마구 핥혔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햄스터는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떠나간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햄스터도 그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햄스터가 가게 문을 나섰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넓은 바깥 세상을 보았지요. 따스한 햇볕이 흘러넘치고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바람이 햄스터를 감쌌어요. 새로 도착한 집에서 양갈래 소녀는 햄스터를 붙잡고 묻고 또 물었어요. 넌 내 귀염둥이 스위티파이야. 그렇지? 이때가 아니면 좁은 우리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스위티파이는 억지로 좋은 척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잠에서 깬 스위티파이는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놓여 있었지요. 양갈래 소녀는 한 번 그 앞에 앉으면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양갈래 소녀가 스위티파이를 까맣게 잊은 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스위티파이의 밥그릇에 밥을 엄청나게 많이 담아주었거든요. 양갈래 소녀가 준 밥은 정말로 맛있었어요. 딱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스위티파이는 항상 밥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어요. 그렇게 별다를 것 없는 나날이 흘러갔어요. 하루는 양갈래 소녀가 친구를 데려와서 스위티파이를 보여주었어요. 소녀는 물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푼 스위티파이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좀 뚱뚱한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해. 너무 많이 먹거든. 하지만 얘랑 같이 노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소녀는 양갈래 소녀에게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을 건네고 나서 우리를 집어들었어요. 스위티파이는 다시 한번 털끝에 스치는 바람을 느꼈어요. 태어나서 두 번째였지요. 넓디 넓은 바깥 세상 냄새도 맡았어요. 스위티파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들이쉰 숨을 채 뱉기도 전에 다시 소년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소년은 우리를 침대 옆에 두고 방을 나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코를 킁킁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윽고 우리가 덜컹하고 흔들리더니 바닥에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스위티파이의 콩알만한 심장이 미친듯이 뛰었어요. 겨우겨우 톱밥을 헤쳐나오자 이번에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개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만해, 버스터! 소년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에서 개를 떼어내며 말했어요. 스위티파이, 버스터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거야. 그 후로도 버스터는 매일매일 방을 들락거렸어요. 언제나 스위티파이에 우리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촉촉한 검은색 코를 철장 안으로 마구 들이밀었지요. 스위티파이는 겁에 질린 나머지 밥을 먹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자꾸만 미친 개가 등장하는 악몽을 꾸었어요. 어느 날 스위티파이는 또다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꿈에서 깼어요. 이번에는 개가 아니라 소년이었어요. 소년은 우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때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어요. 어린 소녀가 차에서 내리더니
현관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어요. 만져봐도 돼? 내가 들래. 내가 들게 해줘. 소년의 사촌 동생 수가 졸라댔어요. 수는 사탕을 한 움큼 집듯이 스위티파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스위티파이를 데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수는 새로 생긴 애완동물과 놀 생각에 들떠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인형놀이를 시작했지요. 수는 스위티파이를 붙들고 앙상한 아빠를 분홍색 인형 옷에 쑤셔 넣었어요. 어쩜? 너무 이쁘다. 수는 스위티파이를 인형집에 획 던졌어요. 스위티파이가 팽이처럼 대굴대굴 굴러갔고 그 바람에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렇게 굴면 못 써. 수가 엄청 엄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리고 스위티파이를 우리 안에 던져 넣었어요. 스위티파이는 하루 종일 옷을 물어뜯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옷에서 빠져나온 그때 수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봐,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수는 플라스틱 공을 비틀어서 연 다음 그 안에 스위티파이를 넣었어요. 그러고는 공을 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수가 플라스틱 공을 길에 내려놓자 스위티파이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공을 박박 긁었어요. 하지만 수는 공을 발로 뻥 차버렸어요. 스위티파이는 내리막길을 따라서 점점 더 빠르게 굴러갔어요. 도로를 지나서 공원을 지나서 계단을 지나서 어디까지 굴러가는 걸까요? 오, 세상에. 공은 낙엽더미 위에 멈춰섰어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스위티파이는 수가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수는 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어요. 스위티파이는 별을 바라보며 외로이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플라스틱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스위티파이는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스위티파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공을 긁었어요. 그래도 공이 움직이지 않자 온몸을 던져서 공을 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공이 기울어지며 낙엽 위에서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스위티파이는 아이들 쪽으로 조금씩 굴러갔어요. 공은 한 소녀의 발밑에서 멈췄어요. 소녀가 공을 집어들었어요. 이것 봐, 햄스터야. 햄스터 정말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맨날 안 된다고만 했어. 소녀는 스위티파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데리고 갈래. 집에 도착한 소녀는 엄마 몰래 스위티파이를 자기 방에 데려갔어요. 그런 다음 스위티파이를 공에서 꺼내 신발 상자에 넣었지요. 소녀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방을 나갔어요. 그때 스위티파이의 코가 실룩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차에 음식 냄새를 맡은 거예요. 스위티파이는 부엌으로 냄새를 따라 향했어요. 부엌에서는 소녀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스위티파이가 부엌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무언가가 스위티파이 바로 뒤를 퍽 내리쳤어요. 스위티파이는 거센 바람에 휩쓸려 식탁 아래로 나가 떨어졌어요. 쥐야 쥐! 소녀의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또다시 빗자루를 바닥으로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소녀는 얼른 바닥으로 내려가 스위티파이를 품에 안고는 제발 햄스터를 키우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집에선 절대 안 돼. 다음날 소녀는 스위티파이를 학교에 데려갔어요. 이제 스위티파이는 교실에서 살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스위티파이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놀아주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스위티파이는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스위티파이는 창밖으로 나뭇잎이 떨어지고 청설모떼가 나무 사이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써니가 사라져서 잠시만 움직일게요. 써니군, 이쪽으로 숨으면 어떡해요? 잘 안 보이죠? 다시 책 읽어드릴게요. 이따금씩 꼬리가 복슬복슬한 청설모 한 마리가 창가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위티파이의 우리를 여닫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스위티파이는 생각했어요. 저 청설모는 나를 비웃고 있을까? 작고 바보 같은 햄스터가 아이들 장난감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말이야. 방학이 시작되자 스위티파이는 한 소년과 함께 교실을 떠났어요. 그 소년이 방학 동안 스위티파이를 돌보기로 했거든요. 소년은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들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더 놀다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스위티파이는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바깥 세상에 나온 것은 좋았지만 추위를 견디기는 힘들었거든요. 한참 후 스위티파이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고 무언가 차가운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오래지 않아 우리 안에 있는 톱밥이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갈수록 하늘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스위티파이의 이빨이 덜덜 떨렸어요. 갑자기 엄청난 피곤이 몰려왔어요. 스위티파이는 이제 그만 쉬고 싶었어요. 이내 스위티파이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고 곧 깊고 추운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스위티파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은 우리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스위티파이를 놀이터에 놓고 간 소녀는 뺨위에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눈보라를 뚫고 놀이터로 달려갔지만 우리 문이 열려 있었고 스위티파이는 옥대간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선생님은 분명 누군가가 스위티파이를 데려갔을 거라고 아이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정말이야, 아주 착한 아이가 스위티파이를 잘 돌봐주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 누군가가 우리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에서 빠져나온 스위티파이는 지금쯤 눈더미에 깔려 얼음 과자처럼 꽁꽁 얼어 있었겠지요. 아이들은 매우 슬퍼했어요.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기니피그를 빈 우리에 갖다 놓았거든요. 봄이 오자 아이들은 스위티파이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단 한 명만 빼고요. 스위티파이를 잃어버린 소녀는 계속 애를 태웠어요. 눈이 녹으면 묻혀있던 스위티파이가 나타날 것만 같았거든요. 소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덤불과 낙엽빛을 샅샅이 둘러보았어요. 스위티파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아래가 아닌 위에 있었어요. 소녀는 놀이터에 있는 나무를 올려다 보았어요. 나무 사이로 햄스터와 청설모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햄스터와 청설모는 나뭇잎으로 가득한 구멍에 들어갔어요.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둥지를 틀고 아늑하게 가꾼 곳이었지요. 청설모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도토리를 부순 다음 꼬리가 없는 작은 친구와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도토리는 스위티파이가 옛날에 먹었던 밥만큼 맛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스위티파이는 둥지 밖을 내다보았어요. 바로 뒤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저 아래에서 놀고 있었어요. 스위티파이와 짙푸른 하늘 사이에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위티파이는 나무에 있는 어떤 청설모보다 행복했어요. 끝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건, 책임진다는 건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잘 키울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